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우승연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제품이죠. 바로 버메스터. 이 제품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론칭을 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조금 의미도 있고 좀 글쎄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버메스터 오늘 볼 제품은 032 인티앰프예요. 그 버메스터에서 최상위 라인업, 최상위 플래그십 인티앰프입니다. 이 제품은 버메스터의 여러 역사, 스토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로 옮겨가고 잠깐 하이파이가 국내 수입이 안 되던 그런 시점, 여러 가지 그 관심과 묘한 하이파이 그룹과 오디오파이 그룹과 그냥 일반 그룹이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는, 하지만 서로 시선은 다른 면이 보이는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하지만 버메스터는 원래 이 제작사인 독일에서는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되어 오고 있고, 최근에 2023년 미넨 페어에서 보면 엄청난 라인업들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위에 232라는 최상위 플래그십 인티앰프가 또 발표가 됐는데, 아직은 그 공식적으로는 어느 라인업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잘 아직 확인이 되지도 않아서 현재로서는 최상위 인티앰프가 바로 오늘 볼 032, 이 버메스터의 032 인티앰프가 되겠습니다. 버메스터는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 컨셉을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앰프가 하는 존재감. 제가 종종 앰프는 어떤 성능만을 위한 부분, 혹은 나는 앰프는 디자인. 근데 앰프가 어느 정도 이 소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봐도 이렇게 뿌듯하다. 오늘도 내가 소리를 안 들어도 잠깐 저게 우리 집에 있구나, 열심히 일해야지 나가서, 이런 마음을 주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오디오를 집에 갖추면 스피커가 됐든 앰프가 됐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 대표적인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존재감과 이 제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생기게 하는 오디오의 소리 외적인 부분이죠. 더 중요한 거는 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만 하고 소리가 안 좋은 제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이렇게 쭉 일관된 사운드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런 제품이 있는가 하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운드까지, 반대로 말하면 그 사운드의 컨셉을 디자인으로 구현해낸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이 버메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작감과 어떤 그런 그 존재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부가하자면 뛰어난 만듦새가 있어요. 그리고 앰프스러운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마감 있죠, 마무리. 이런 부분은 이게 꼭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를 꽂아서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 조형미만 가지고도 갖고 싶은 그런 만듦새를까지 투철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한 사람이 일관되게 만들어서 완성한, 야, 곡이 틀려서 다시 만들어, 대충 하시죠 사장님, 아니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1978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을 보면서 이게 2010년대쯤 만든 어떤 그런 트렌디한 제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시작은 70년대 말의 정서를 갖고 있는 꽤 클래식한 그런 사운드로 시작했던,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던 회사라는 것도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벌써 한 7, 8년 전 됐죠?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디에터 버메스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설립자이자 사주의 이름이죠. 독일 이름으로 브루메스터인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수입사의 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편하게 표기를 하다 보면 이제 버메스터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그 디에터 브루메스터가 설립한 회사고,
이분 또한 대표적인 그 손에 꼽히는 투철한 이렇게 대충 만드는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가격으로 연결되고 품질로 연결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78년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에 만든 건 당연히 프리앰프였어요. 대부분 회사들은 프리앰프로 시작한 하이엔드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거기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바로 파워앰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파워앰프 만들고 80년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CDP를 만들고 2000년 초반이 돼서 이제 자동차까지, 저희가 아는 포르쉐와 벤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순정 오디오죠, 버메스터. 그 자동차까지 진출한 게 2000년 초반이고, 그리고 이제 2000년 후반에 들어오면 디지털, 그때 이제 대충 이제 이 오디오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빨리빨리 예측하는 분 중에 하나니까 디지털과 스트리밍, 뭐 DAC 이런 쪽에 투자를 한 게 그맘때였던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먼저 들어봐야죠. 이 버메스터 소리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먼저 소리를 들어보실게요. 오늘은 의욕적으로 오디오 벡터의 R8 아르테, 사실은 EMF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 유닛이 안팎으로 8개인가 달린 스피커죠. 하지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궁금해서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저 T+2의 MP3100HV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think that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You'll see. You think I can't go on another day. You think I have nothing without you by my side. You'll see somehow, some way. You think that I can never laugh again. You'll see. You think that you've destroyed my faith in love. You think after all you've done, I'll never find my way back home. You'll see somehow, someday. 네, 대충 감이 오시죠. 음악을 들어보면 소리가 좀 틀려요. 뭐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다른 앰프들과 소리가 좀 다르다는 거를 아마 유튜브 상에서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의 소리가, 이 앰프의 소리가 좀 다른 거는 이 설립자인 대부분의 버메스터, 이 부르메스터 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레이싱 광의 10대부터 밴드 하던 분이에요. 기타 치던 분이라 그 사운드, 음악에 녹음이 되어 있는 사운드에 대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악기 다루는 분들이 세운 회사들의 공통점이지만, 실연에 대한 어떤 사운드에 대한 감이 좀 많은 분이고, 낮에 레이싱하고 집에 들어오면 늦은 시간에 음악을 들어야 되는 분이라, 독일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음량에서도 소리를, 그 볼륨을 낮게 하고 음악을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낮은 음량에서도 모든 품질이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낸 게 바로 버메스터 앰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스피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앰프의 버메스터 소리, 제품의 소리는 음악을 듣고 있다는 의식을 할 수 없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 제품을 듣다 보면 그 낮은 음량에서도 권위감과 음악적 권위감, 그 다음에 어떤 다이나믹, 그리고 굉장히 아주 잘 정제된 소리 있죠. 미세한 음이 낱낱이 작은 볼륨에서 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달성시킨, 그러면서도 음악적, 굉장히 음악이 편하게 들리고, 뭔가 이게 약간은 좀 음악이 좀 매끄럽게 들린다?
생긴 거랑 약간 달라요. 물론 크롬 도금 앞에 패널을 보고서 반짝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리가 질감이 그 감촉이 되게 매끄럽다는 게 버메스터 앰프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032는 플래그십 인티 앰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라인업이 5개가 있어요. 뭐 스피커도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앰프와 스피커 같이 속한 그 그룹이 시그너처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탑, 그리고 클래식 라인업이 있고 그 밑에 페이지 3라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이렇게 따로 디자인한 그런 그룹도 있는데 이 제품은 032는 클래식 라인업에 들어갑니다. 여기 저희가 아는 911 마크 3나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위로 가면서 조금씩 키가 커지고 용량이 커지는 그런 제품들이 바로 위에 탑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레퍼런스나 클래식, 시그너처 같은 제품들은 또 규모가 엄청나고요. 나중에 그런 제품들도 살펴볼 일이 곧 있겠습니다. 그래서 032 인티 앰프는 순수 인티 앰프예요. 일단 입력단부터 A 클래스 증폭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꽤 투철하게 만든 그런 인티 앰프고요. 기본적으로 뭐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뭐 D8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뭐 스트리밍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건 다 빼고 순수하게 소스 입력을 받아서 그렇게 증폭을 하는 앰프의 기능에만 충실해 있는 그런 인티 앰프고요. 기본적으로 출력이 아주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8오hm 기준으로 하면은 105W 출력을 내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형 토로이달 트랜스가 있어서 860VA인가? 하여튼 캔에 들어있는 그게 사실은 버메스터 앰프를 상징하는 어떤 표식이자 그런 앰프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전원부 설계와 소위 그걸 통한 댐핑 팩터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앰프들하고 차별화되는 버메스터 앰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원을 굉장히 미세한 전원부터 대용량 전원이 흐를 때까지를 그런 변화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정확하게 흘려주는 그런 전원부와 A 클래스 증폭을 하는, 그래서 소위 저 뒤에 증폭단하고 사이에 뭐 커패시터 이런 거 쓰지 않는 소위 DC 커플드 회로라고 보통 좀 칭하는 이런 회로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앰프는 이제 X 앰프라고 부르고 이쪽을 이제 DC 커플드 회로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칭하는 이런 그런 전원부터 저 출력까지의 방식을 갖춘 그런 앰프고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밸런스단에 대한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많이 둔 대표적인 회사라서 입력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밸런스 입력 4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조 수단으로 언밸런스, 일반 RCA 입력도 2개를 따로 뒀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고 출력도 RCA를 또 따로 두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좀 편의성으로 뒀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출력은 밸런스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그 밸런스단에 또 밸런스 아웃을 둔 이유는 외부 파워앰프를, 자사의 파워앰프가 일단 추천이 되게 우선이겠지만 다른 파워앰프에 입력할 수 있는 프리 아웃 기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출력을 따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자체 바디에 대한 어떤 만듦새와 일단 사운드에 당연히 관련이 돼 있는 어떤 품질이겠지만 그런 것들도 디자인에까지, 디자인과 외모에 디자인에는 이제 어떤 그런 컨셉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떤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그 2개를 다 갖춘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이런 소위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기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무광톤으로 깎아낸, 이 두께가 2.25mm, 그러니까 2.5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박렬핀이 이게 독특하죠.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기역자로 꺾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가다가 꺾이게 돼 있고 뒤로 가면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게 돼 있는, 그렇게 5개씩의 날개를 갖춘, 사실 이 디자인이 이렇게 딱 봐도 버메스터 외에는 이렇게 만드는 박렬핀은 없거든요. 히트싱크를. 그렇게 된 디자인은 딱 봐도 그냥 버메스터의 시그너처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사실 열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거울처럼 폴리싱을 한, 반짝반짝 폴리싱을 하고 다시 크롬 도금을 한 그런 패널을 갖추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 입력 소스 선택을 할 수 있고 저쪽에는 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 중에 역시 인티앰프인데 사용자 환경이나 스피커나 이런 본인의 취향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이 트리밍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CDP와 다른 뭐 스트리머를 꽂았는데 서로 볼륨이 좀 낮으면 그걸 세팅해서 볼륨 이거 서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음량을 서로 맞출 수 있는 트리밍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와 트래블 컨트롤 제일 많이 하는 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 데시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AV 입력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뒤쪽에 4개의 입력 중에 한쪽을 4개의 밸런스 입력 중에 한쪽을 저쪽 오른쪽으로 떨어뜨려 놨는데 그쪽은 AV 입력을 전용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 기능이 있는 DSP 기능이 있는 그런 입력을 받아서 바이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력단을 따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V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티앰프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이파이적인 어떤 사운드에 많은 부분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영화 볼 사람은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이 버메스터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버메스터의 사운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핑 팩터가 뛰어나서 스피커에서 일단은 베이스의 해상력을 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이 우퍼 구경이 크거나 파워 핸들링이 크더라도 그걸 잘 정동작하게 하는 그런 데 굉장히 뛰어난 앰프입니다. 버메스터 앰프를 예전에 가장 파워 핸들링이 큰 스피커들하고 물려보면 특히 나인원원 마크 3 같은 제품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앰프로 항상 뽑히는 이유가 그런 저역 제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앰프들이 좀 종종 놓치기 쉬운 높은 음에서의 약간 어떤 음악적인 감성이 모자라고 그냥 저음 제어하듯이 고역도 그냥 제압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당연히 버메스터는 그런 것들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 들리고 있다,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래서 고역이 되게 매끈하게 들린다는데 이제 제작사 그 버메스터의 설계 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역 끝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게 고역 특성이 좋은 스피커일수록 좀 더 그런 게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고 작은 그리고 그 입자가 그렇고 음의 음량이 낮은 그런 소리부터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그 소리가 이제 순간 커지든 갑자기 슬램을 치든 굉장히 갑자기 큰 소리가 갑자기 커지든 악기수 갑자기 늘어나든 이런 거에 대항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드라마틱함 아주 작은 음량에서의 또 작은 음에서의 어떤 나긋하고 감성적인 소리부터 그런 아주 갑자기 커지는 소리와 대편성에서의 그런 갑자기 굉장히 큰 소리가 날 때의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제품의 어떤 진면목을 점점 이렇게 좀 심화시켜가는 들을수록 좋다 이런 앰프 대표적인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앙칼진 소리의 대표적인 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연주하는 파가니의 퍼페추엘라 같은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빠르고 녹음이 사실 좀 오래된 녹음이죠. 거의 50년 전 이전에 녹음한 그런 음악인데 굉장히 빠르고 앙칼지지만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이 곡이 어떻게 원래 음원에 녹음되어 있는 채로만 들리지 재생을 잘못해서 어떤 왜곡이 들리는 그렇게 좀 거칠게 들리면서 귀를 아프게 하는 이런 고역이 일단 없다는 거. 대부분 중고역의 소리가 나는 이 바이올린 독주곡이기 때문에 그런 곡이 이 버메스터가 중고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질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돈나의 유일씨 같은 곡에서 슬램을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게 베이스 댐핑이 버메스터 스타일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주 단정하면서도 여기까지만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내가 통제를 못해 이게 아니라 한없이 내려가 봐 한번 내가 다 소리를 내줄게 이런 좀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땅 이렇게 아주
진짜 해머로 콘크리트 바닥을 칠 때 느낌처럼 땅 치는 느낌이 이렇게 불필요한 공진을 만들거나 뭐 귀를 아프게 하는 원래 음원에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아주 강렬한 음을 내면서도 딱 멈춰서는 그런 아주 호쾌함, 아주 그런 소리를 내는 데는 아주 또 저역이나 다이나믹을 내는데 제가 권위감과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소리 굉장히 멋지게 잘 내줍니다. 그러면서 또 마돈나의 보컬은 아주 선명하게 잘 올라오죠. 그런가 하면 이런 아주 입자감이 쫙 번져오는 그런 합창곡들 있잖아요. 바로크 합창이나 이런 곡들 중에 지금 저희가 들어본 게 아르보 페르트라는 그 에스토니아 작곡가의 곡인데 그분의 매니피켓이라고 이제 보통 하죠. 그 합창곡을 들어보면 이게 아주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곡이 사실 재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곡이 뭘 표현하려고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과 이 곡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비롭고 이거 한참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스템이 있다면 범에스터는 후자 쪽인 거죠. 이 곡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들어도 굉장히 뭔가 좀 신비로운 기운이 쫙 이렇게 작은 합창 성부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음량이 줄었다 늘었다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표현해주는 합창곡 뭐 아시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여러 여러 합창 각 솔로들이 합쳐지는 각각이 보이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다음에 뒤로 퍼지는 위로 올라가고 뒤로 쭉 이렇게 울리면서 사라지는 그런 하모닉스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느냐. 원래 녹음한 음원의 상태로 그런 것들을 이 범에스터 앰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아주 잘 들려줍니다.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작은 변화들의 그 구간을 정밀하게 잘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주 잘 이렇게 정제된 사운드,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거칠어지지 않고 제가 매끄럽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실제로 매끄럽습니다. 소리가 되게 매끄럽게. 아마 이 곡을 이렇게 매끄럽게 들려주는 소리는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곡이 없는 채로의 매끄러움. 그러니까 원래 음원에 담긴 소리만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눈앞에 펼쳐주던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스테이징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범에스터 032를 범에스터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새로 이제 수입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범에스터, 제가 본 느낌만 최소한 5년 이상은 신제품이 끊겨 있었던 한국 시장에서 그런 범에스터의 오랜만에 첫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에스터를 들어오시다가 중간에 끊겼던 분들, 그 다음에 범에스터 소리가 뭔지, 범에스터가 뭐 어떤 앰프인지 모르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는, 거의 뭐 클래식 시리즈의 라인업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범에스터의 원래 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에스터 032 여러 각 자신의 스피커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와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범에스터 032 제품 살펴보는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범에스터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제품들을 또 만나게 될지, 또 이 제품으로 어떤 최적의 스피커하고도 또 조합을 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또 기획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